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셨네요, 한 분. 이제 또 한 분 아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웹캠은 또 너무 비싸고 해서 어플을 구매했는데 그 어플을 연동을 시키니까 소음이 나더라고요. 웹캠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심야 산책의 첫 번째 독서 모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테드창 숨 읽으신 분 계신가요? 저 중에 하나라도 읽으셨으면은 이 채팅창에 읽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으셨구나. 혹시 요즘 산책님은 여기에 9개의 단편이 있잖아요. 다 읽으셨나요, 혹시? 코주부 육포님은 저 3개 단편만 읽으셨나요? 다 읽으셨구나. 기억은, 제가 그래가지고 줄거리도 조금 요약을 해왔거든요. 제가 줄거리 보여드리면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요즘 산책님은 저한테 이거 상인의 연금술사가 제일 재밌었다고 말씀해주신 분 맞으신가요?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 제 댓글에 아마 한 분 달아주셨던 분이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 가장 재밌었다고, 그쵸? 온팔로스가 가장 어려웠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독서 모임을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몇 가지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첫 번째 단편이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거든요. 그거를 재밌게 읽었다가 두 번째 단편이 숨이에요. 저희 이거 독서 모임 대상 단편이 숨이었는데 숨에서 많이 좌절을 하시고 책을 포기하셨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숨이 좀 어렵기는 했어요, 저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네네, 숨에서 포기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숨은 또 안 어려우셨다고. 혹시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요즘 산책님 전공이 이공계 계열이신가요, 혹시? 그쵸. 저도 공대생이거든요. 건축 쪽이세요? 어머나. 저 건축 쪽인데. 와, 너무 반갑다. 저도 건축 쪽입니다. 너무 반갑네요, 진짜. 와, 나 지금 소름 돋았다. 왜 안타깝죠? 아, 취직이 잘 안 돼서 안타깝다고 해주신 건가? 왜 안타까운지 알 것 같네요. 아유, 건설 시장이 많이 어렵죠. 취직은 잘 돼요? 자리가 많다는 게 일자리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 테드창 책이, 이 테드창 님도 컴퓨터 공학이랑 물리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 약간 과학 지식이 있으면 훨씬 읽기가 좀 수월할 텐데 아무런 지식이 없이 읽기에는 조금 약간 대뜸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쉽게 쉽게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 다들 재밌게 읽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좀 상당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긴 했는데
읽다 보니까 또 이분이 문장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도 잘 됐고 점점 몰입된다고 해야 하나? 요즘 산책님도 재밌게 읽으셨다고 해주시네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코주부 육포님도 재밌게 읽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이 책에 대해서? 코주부 육포님도 금방 잘 읽히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갈 길이 먼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단편이 숨이었거든요. 조금 아리까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내용을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줄거리를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이해한 줄거리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하고는 사뭇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일단 이 숨의 이 세계관이 인간들이 숨쉬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그 인간이 숨을 쉬는, 그러니까 뭐 생명을 유지하는 그 환경이 지금 지하에는 공기가 흐르고 있고 이거를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허파에 공기를 충전함으로써 그 허파를 장착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근데 어느 날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어요. 이 시계도 수은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정밀하게 딱딱딱 정시에 이제 시계 종이 울려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새해가 밝은 날 1초가 늦게 종이 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화자가 자신의 뇌를 해부를 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는지를 직접 보고 싶어서 해부를 했는데 생명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공기가 사실은 생명의 원천이 아니고 기압 차이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몸의 바깥이 기압이 높아야 이게 공기가 몸속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이 생명을 영위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 화자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공기 흐름의 패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주가 고립계라면 기압차가 없어지는 순간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 몸속으로 공기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을 하거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이 세계가 종말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화자가 이 소설을 쓴 게 우주가 종말을 맞지 않게 될 거라는 희망으로 혹시라도 이 우주를 탐험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면 이 내가 써놓은 이 소설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남긴 서신이 곧 이 책의 소설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랑 좀 다르게 이 부분을 이해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한 부분이 여러분들도 이해한 부분하고 동일한가요? 다르게 이해하셨구나. 혹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니까요. 사실 어떤 의미였는지는 테드창 본인만 알지 않을까요? 네네네. 음, 기압차가 원래는 밖이 더 높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바깥이 더 기압이 높고, 이게 몸이 더 낮은 기압이었는데, 이게 사람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몸에 있는 기압이 높아짐으로써 이게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없는 그 기압차가 바뀌었다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혹시?
아, 그래서 다중우주라는 걸 깨달아서 다른 존재에게 서신을 남겼다. 우주 전체의 기압이요? 혹시 코주부 육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주 전체의 기압이 바뀔 수 없는데 바뀐 걸 보고 깜놀하는 느낌. 음, 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사실. 그럼 여기서 결론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재밌다. 같은 책을 읽고 생각이 다 다르죠? 확실히 숨이 저도 좀 어려웠거든요. 아마 이거 생각을 타이핑하는 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쵸? 오, 굉장히 심오하다. 그 차이가 인식되는 부분을 기압의 차이로 대치를 해서, 음, 와, 어렵다. 이해를 하셨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다들 이해한 게,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주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쭈인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대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의 생활 방식이 영위될 수 있으니, 생태계가 순환된다는 식으로 확정해서 결론을 내리셨다고 하시네요. 음, 그러면은 저희 이 책을 읽은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일단은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기압 차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우주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디테일한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코즈부 육포님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방식의 생활 방식이 있다라는 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이 우주가.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읽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대화가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읽은 부분의 공통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2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여러분들도 화자처럼 직접 뇌를 회부하는 그런 탐구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 시계가 느리게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원인을 직접 찾아보고 싶고 탐구해보고 싶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코즈보이프님은 직접 해보실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음, 요즘 산책님은 화자의 그런 선택에 크게 공감은 안 되셨군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입장으로 보셨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무리 해부학자여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해볼 것 같지는 않은데, 농꾸렁님은 안 해볼 것 같으시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약간 공학자여서 그런지 이 화자의 선택이 조금 놀랍더라고요. 저도 안 해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탐구하려는 열정이 저는 조금 부러운 면이기도 했습니다. 위험 요소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근데 이게 거의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행위거든요. 사실 화자가 이 자기가 뭐 1시간 뒤에 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자기 연구실에 찾아와 달라고 친구한테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자기 뇌를 열 정도로 좀 위험 요소가 있는 행위였거든요. 네네네, 그랬었어요. 저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인간은 이 인간으로 인해서 우주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공기를 쓰면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주는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 저라면, 사실 지금 저희 인간들도 그렇죠. 우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먼지 같은 존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본인의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고 또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음, 결국 그냥 뭐 우주의 세포 중 하나? 그냥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삶의 목적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쵸. 질문이 좀 어렵죠? 약간 철학적인 얘기죠. 사실, 사실 이 소설, 이 숨에서의 얘기가
지금 현재 인간하고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작든 크든 각자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되신. 그쵸, 그게 맞죠, 사실은. 과학자들이 종교인이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믿어야 하는 그런 구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음, 그쵸. 이게 작든 크든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혹시 이 숨을 읽으신 뭐 코즈부유포님이나 요즘 산책님은 혹시 하하 특공대님도 이 책 읽으셨나요? 어떠신가요? 혹시 이 숨을 읽고 같이 뭐 얘기를 편하게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뭐 이해가 잘 안 갔다거나 김선민님께서 내가 있어야 이 우주도 있습니다. 그쵸? 맞는 말인데 메시지를 취소해 주셨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메시지를 취소해 주셨어요. 혹시 이 숨을 읽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으신 뭐 주제가 있으셨나요? 없으셨으면은 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뜨콩대님은 이 책 읽으셨나요? 몇 분 타입 안 읽으셨군요.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대화가 굳이 읽지 않으셔도 나눌 수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줄거리도 간략하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코즈부육포님하고 요즘 산책님은 혹시 뭐 대화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셨다거나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저는 어, 사실 이 숨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서 한 두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음, 사실 이 테드 창이 설정한 이 세계관에서 큰 특별함은 못 느꼈던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결국 어떤 차이 때문에 이 세계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기압 차이뿐만 아니라. 그런데 사실 뭐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밖에 가지 않고 언젠가는 이 세계가 종말을 할 거고 다른 에너지원이 뭐 투입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크게 뭐 특별하게 가상의 세계관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하게 했던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요즘 산책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항상 고민하는 문제고 어려운 토픽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자, 이번 얘기는 조금 편해요. 조금 편한 얘기니까 다시 우리 얘기를 잘 해봅시다. 네네. 좋습니다. 두 번째 단편은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였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주인공은 크게 애나랑 그리고 애나는 동물원 사육사였는데 동물원이 문을 닫으면서 블루감마라는 가상의 애완동물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애나가 지금 블루감마라는 회사에서
키우고 있는 가상의 애완동물은 잭스라는 애완동물이고요. 그리고 또 데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데릭은 유부남인데 애나를 좀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죠. 애나에게 블루감마라는 회사를 소개시켜준 사람이고 애나처럼 디지언트를, 그러니까 디지언트는 여기서 가상의 애완동물을 뜻하고요. 그 가상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나와 데릭이 디지언트, 가상의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그 인간과 디지언트의 차이, 그리고 인간하고 그 디지언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 책의 큰 줄거리였어요. 어, 아까 말한 애나가 다니고 있는 블루감마는 인공지능 애완동물, 가상의 애완동물이죠. 이 책에서는 디지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디지언트를 개발을 하는 회사고 애나는 그들을 상품화하기 위해 교육하는 사육사입니다. 블루감마가 이제 디지언트 사업을 철수한 이후에도 이미 디지언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가상 공간을 구축을 해서 자신들이 분양받은 디지언트의 교육과 또 사교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 다른 회사가 디지언트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전 세대의 디지언트를 새로운 디지언트가 구동되는 엔진으로 여기서는 리얼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동이 안 돼요. 이전 세대는. 그래서 이전 세대의 디지언트를 새로운 디지언트가 구동되는 그 엔진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섹스 로봇의 디지언트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애나와 데릭 그리고 9세대의 디지언트를 길렀던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가. 데릭은 자신의 가상의 애완동물인 디지언트를 그렇게 섹스 로봇으로 활용하려고 결정을 내렸고 애나는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이 소설은 끝납니다. 혹시 저하고 다르게 읽히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이거는 좀 읽기가 순보다는 좀 편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좀 상상이 잘 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길었죠. 맞아요. 이 소프트웨어 객체 생애주기 부분이 내용이 굉장히 길었어요. 거의 그냥 좀 얇은 책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줄거리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크게 없어서 여기서 벗어나는 그쵸. 줄거리는 아마 이렇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인공지능과 유대감을 갖게 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었어요. 맞아요. 혹시 책을 안 읽으신 하하 특공대님은 줄거리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죠? 인공지능 애완동물하고 사람과 예,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 보이실까요? 여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조금 와닿았던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디지언트들이 이 촉감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가 좀 떠올랐고, 크게는 영화 허하고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 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영화 허하고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부분이 비슷했냐면, 이 영화 허도 인공지능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나가는 영화였잖아요. 바이센테니얼맨. 저 이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혹시 그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나 이 로봇 아는데. 음, 아, 이게 그거구나. 헌을 못 보셨구나. 혹시 바이센테니얼 맨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로봇인데 점점 인간처럼. 그러면은 그 영화에서 로봇이 이 책에서처럼 어떤 인간이 이 로봇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점점 인간처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냥 방치를 해뒀을 뿐인데 인간이 하는 모습을 스스로 배워서 학습을 하는 로봇이었나요? 코즈모이퍼님도 보셨구나. 아, 로봇이 가정부였어요. 뭔가 좀 귀엽네. 음, 같이 살면서,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인간 점유물로 생각되던 애정 같은 감정을 로봇이 느끼게 되는 거군요. 와우. 정말 이 책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네요. 음, 그러면 그 인간 점유물로 생각되던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판단한 게 로봇 스스로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로봇을 바라봤을 때 저 로봇이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로봇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 둘 다였군요. 정말 닮아있다, 이 책하고. 영화 허는 안 보다가 마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저 남자 로봇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로봇이 처음에는 로봇이 인간들에게 질문을 했군요. 아,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에 대해서. 음,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지, 아니면은 뭐, 사랑이 뭔지, 우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인간에게 질문을 했군요. 아, 그렇구나. 그런 감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다 보니까 로봇도 비슷하게 행동하는 게 보여서 혼란스러웠군요. 정말요? 로봇이 인간이 돼서 늙어서 죽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그런 감정을 느끼다가 보니까 그냥 인간화가 된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로봇의 행동이라고 했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인간처럼 행동하게 되고,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다. 보고 싶다. 사실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중요해요. 음. 인간 장기를 이식을 받고, 어머나, 수명도 생기고, 그랬구나. 그럼 그 로봇은 인간처럼 살고 싶어진 거네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왜 인간처럼 살고 싶어졌을까?
뭐 사실 이 영화를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신기하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로봇이에요. 근데 인간의 감정, 로봇은 느낄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을 자기가 느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런 감정을 느끼고 로봇으로서 살면은 될 텐데, 인간처럼 되고 싶어질까요? 그냥 인간이 되고 싶어질까요? 인간처럼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건가? 또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봇의 좋은 점도 갖고, 뭐 로봇이 원하는 어떤 감정도 가질 수도 있고, 그냥 로봇으로서도 살 수 있을 텐데, 왜 인간처럼 되고 싶어서 인간의 장기도 이식을 받고, 수명도 생기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유대감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갑자기 밸런스 게임이죠?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기계 vs 수명은 있지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렇겠네요. 정말. 음, 제3의 존재? 어떤 존재요? 음, 그러시구나. 재밌습니다. 이제는 제가 본 영화 얘기를 드려볼게요, 한번. 이 책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 이 영화 허에 나오는 이 남자분이 이 핸드폰을 들고 있죠?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OS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인, 인공 시스템하고 사귀어요. 그래서 막 연애를 하는데 당연히 이 뭐 안드로이드 같은 인공 시스템은 다자간 연애를 하겠죠, 당연히. 그냥 시스템일 뿐이니까. 근데 굉장히 거기에 대한 질투심도 느끼고 너무 크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 시스템하고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시스템이 어떤 여자를 조정을 해서 그 여자를 이 사람 집에 보내요. 이 남자 집에 보내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섹스를 하면, 잠자리를 하면, 잠자리를 하면, 나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다. 왜냐면 그 여자의 뭐 핸드폰에서 이 OS의 목소리도 나오고, 뭐 리액션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OS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잠자리도 갖지 않고 진짜 그 OS를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책하고 좀 비슷하게 가상세계에서 얘가 활동을 해요. 지금 보이는 이 VR 기계 같은 거를 끼면 이제 가상세계로 입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가상세계에서 만난 여자애가 있어요. 거기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여자애도 직접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계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만들어진 가상세계인데 그 가상세계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촉감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영화에서도 뭔가 그 가상세계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만나야지 이제 만족을 한다는 게 저는 촉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지금 TV를 봐도 시각하고 청각은 만족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4D를 하려고 하고 5D를 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사물하고 유대감을 느끼려면 촉감이 실제로 만질 수가 있어야 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어떤 가상세계지만 가상 애완동물이고 하지만 이게 뭐랄까 만족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런 가상현실이나 가상 애완동물이나 가상세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하고 그러니까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결국 그냥 그 세계에 만족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저만 이렇게 읽었나? 그렇군요. 제가 너무 말을 장황하게 많이 했죠? 무슨 말을 한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촉감이 사람한테 가는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저는. 이 촉각까지 만족이 돼야 실제로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대감, 그쵸. 유대감을 느끼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요즘 산책님은? 아까 코주부육번님은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귀여움? 아, 귀여운 존재면 유대감을 다 느낄 수 있으신 건가요? 이게 사실 유대감이라는 게 나랑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한 팀이다 이런 생각. 코주부육번님이나 농꾸렁님이나 다른 하하특공대님은 오, 와우. 기억하는 경험을 이해할 때 유대감이 느껴져요. 어, 그럼 농꾸렁님은 대화가 일단 통해야 하는 거고, 기억도 해야 하는 거고, 이해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네요. 음, 축구할 때 눈빛만으로 합이 맞을 때 유대감이 느껴지신다고. 와우. 그러면 코주부육포님이나 농꾸렁님은 꼭 같은 종족,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이 만족이 된다면? 어떤 그냥 가상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소프트웨어거나 그런다고 하면요. 사실 같은 종족이 아니어도 대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코주부유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를 세워놓고 내가 축구할 때 공을 이렇게 차면 그 기계가 이렇게 반응한다 하면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농구렁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고 하면 그러면 또 내가 딱 얘기를 했을 때 걔가 그 기계가 딱 이해를 하고 반응을 한다면 또 유대감이 느껴질까요? 같은 존재한테만 유대감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소름 돋는다고 하시네요. 다 알고 있으면 또 흠칫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논꾸렁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경험을 같이 한 지금 현재 나하고 같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 거잖아요. 또 일정 부분은 망각을 또 하고 완벽하게 100%다 막 경험을 공유하고 다 알고 있고 이러면 또 유대감이 좀 덜 느껴질 것 같죠. 좀 무서울 것 같죠. 음, 그쵸. 약간 무섭죠. 상대가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유대감이 들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어떤 상황에 있어서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야 유대감이 들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남녀 관계에서 가치관이 똑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하고 연애해야 행복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 리액션이 같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슬픈 장면에서 저 사람도 슬퍼야지 되고 내가 즐거운 장면에서 저 사람도 즐거워야 그래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코주부 육포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맞나요? 개그 코드도 중요하죠. 맞아요. 제가 웃긴 장면에서 안 웃으면 조금 안 맞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럼 그런 감정이 학습이 된 인공지능이라면 감정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이 장면에선 재밌을 것이다 라고 하면 재밌는 리액션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렇게 되면 코즈부 육포님은 아마 유대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떠실까요? 동꾸렁님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유대감을 느끼실 것 같으신가요? 감정이 학습된 인공지능이다. 정석대로. 그런데 논꾸렁님도 그런 상황에서 99% 즐거워한다라고 하면 와우, 굉장히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코즈볼포님은 그쵸, 그쵸. 기계는 감정이 없다라는 전제가 뒤집혀야 될 것 같다. 기계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제 생각도 농꾸렁님하고 코조복포님의 생각과 비슷해요. 만약에 기계가 감정을 스스로 갖지는 못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는 가질 수 있겠죠. 기계는 그냥 감정 갖지 못하는 오즈의 마법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양철 깡통이 심장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농꾸렁님 좀 잔인해. 깡통은 그냥 깡통으로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건가요? 심장을 가질 수 없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와우! 요즘 산책님, 감정 없는 인간도 존재하니까 감정 있는 기계도 가능하다. 그쵸, 그쵸. 굉장히 허를 찌르는 말씀이셨네요. 감정 없는 인간도 존재한다. 그렇죠. 근데 저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감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어떤 감정을 가졌을 때
그게 한 원인에서 비롯된 감정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경험이 어떤 감정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쁘다 이런 게 사실 나의 기쁨이 농꾸렁님의 기쁨이 아닐 수도 있고 나의 기쁨이 요즘 산책님의 기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 감정이라는 게 어려워요. 이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미묘한 뉘앙스 차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기계를 훈련을 시키거나 하려면 이게 사람이 시키는 거기도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그러니까 단어로만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쁨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미묘한 뉘앙스를 한 단어로밖에 담을 수가 없듯이 이 코딩을 할 때도 어떤 미묘한 뉘앙스를 다 담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느끼는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는 기계는 아마 구현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감정을 갖는 기계는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느낌을 아마 비슷하게 느끼는 기계는 찾기가 비슷하게까지는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동일하게 느끼는 기계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코조비 오프님은 조금 다른 생각이신가 봐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인간과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쵸. 코조비 오프님. 그쵸. 제 말이 그런 말이긴 합니다. 그 간극을 채워주는 게 내가 상상하는 상대의 기쁨이다. 와우. 코조비 오프님 약간 연애 천재일 것 같은데? 요즘 선생님은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죠? 너무 재밌다. 지금 기계가 감정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유대감을 느끼는 기준이 어떤 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감정을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 감정을 실시간으로 기계에게 업로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아, 그쵸.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송 상상도 못했죠. 나중에는 그쵸. 그런 기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가능할 수도 있죠. 네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호감이 있으면 더 관대해지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 저 공각기동대 못 봤는데. 어, 정, 정말 예쁘고 잘생긴 외관을 가진 기계가 기계적인 대답을 하더라도. 와우. 내가 호감이 있다면 그 기계적인 대답이 더 로맨틱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와우, 슬픕니다. 와우. 농꾸렁님은 어떠세요? 아까 유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정을 갖지 않은 기계지만 생김새가
혹시 그 코즈부육포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예쁘고 잘생긴 외관을 하는 게 아무래도 사람을 닮아 있어야겠죠? 사람의 기준에서 본 예쁘고 잘생긴 외관이겠죠?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아닌가요? 오, 어, 아니라고 하시는 코조베프님. 그냥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여도 된다. 그쵸. 근데, 그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본 예쁨과 잘생김인 거잖아요. 사람의 기준에서 본 귀여움. 언캐니밸리는 넘어야지. 그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로봇이,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하지 않은 로봇들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뭐였더라? 그 가정부 로봇? 걔도 사람처럼 안 생겼던데? 걔네들만의 미의 기준이 생길까요? 아니면 걔네를 만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미적인 면을 바라보게 될까요? 걔네를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 미의 기준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볼 때는 예쁘고 잘생긴 로봇인 거지, 제가. 사람의 기준에서 다 똑같은 고철 덩어리인데. 맞아요. 어, 자동차.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영화에서 결국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렇구나. 로봇은, 음, 그쵸. 차는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았는데 멋지다고 느낍니다. 맞습니다. 재밌다. 재밌는 대화였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니. 미적 기준도 바뀔 것 같다. 근데 사실 미적 기준은 계속 바뀌고는 있죠. 초기에는 인간 기준으로 미적 기준이 맞춰지지만, 인간도 마찬가지로 미적 기준이 바뀌니까, 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준비한 대화보다 더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일본에서 한동안 반려로봇이 유행했었나요? 그 반려로봇은 강아지, 고양이 이런 모습이었나요? 눈꽃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 모임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주제니까요. 눈꽃님도 대화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냥 로봇 모양이었구나.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사람처럼 복잡한 판단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막 돌아다니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와우. 정말요? 오히려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었구나. 그냥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떨어져서 부셔져 있거나. 와우, 어떡해. 구석에 짱 박혀 있거나 복잡한 판단력을 가질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랬군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막 그치.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막 챙겨줘야 되니까. 거의 그니까 아기죠, 아기. 돌봐줘야 되는 아이이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애정을 갖게 되는 로봇이 사람과 완전히 똑같거나 유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람과는 똑같아야지 사람이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사람이 애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만족이 된다면은 애정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대화보다 더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아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이 대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편입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이 내용 자체는 조금 길기도 하고 뭐 양자역학 이런 게 나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였어요. 프리즘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평행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세계관인데 사람들이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또 다른 평행우주에 있는 나하고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평행 세계에 있는 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기도 하고 또는 평행 우주에는 나보다 못 나갈 때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게 이 부분의 큰 줄거리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비슷하신가요? 사실 제가 굉장히 크게 요약을 했지만 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코조부프님은 어떻게 읽으셨나? 비슷하게 읽으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다룬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프리즘을 통해서 평행우주의 또 다른 나의 선택을 미리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 덴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의 결과를 참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프리즘을 이용을 하면.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나도 그 프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의 나를 상상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죠. 내가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뭘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테드 창의 상상처럼 프리즘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냥 내가 내 미래를 생각을 해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덴마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명장면인 걸 알고 계실 텐데 이 흰머리 얘가 미래의 나예요. 그리고 이 안고 있는 이 돌멩이 이 바위가 과거의 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가 과거의 나를 찾아와서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네 앞에 놓여있던 이런저런 미래 중에 날 선택해줘서 고맙다라고 과거의 나를 껴안아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각자가 다 본인의 프리즘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프리즘이란 장치가 굳이 있지 않아도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뭐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즘은 유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 프리즘 한번 가져보고 싶다. 프리즘 유용할 것 같다.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런 프리즘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던가. 없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요즘 산책님은 어떤 결과를 미리 알고 싶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어떤 걸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나한테 이득이 안 되지만 미래에는 뭔가 좋은 걸로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의 쾌락을 위한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 선택하는 방법이 보통은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 산책님은 프리즘은 왜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평행우주의 나. 네, 평행우주의 나가 잘 돼도 안 좋고 나빠도 안 좋을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기분이 나쁠 것 같으니까 프리즘을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음, 그렇군요. 맞아요. 제가 다음에 준비한 대화가 이거였어요. 음, 코즈베이퍼님의 얘기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 답정 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맞아요. 이 책에서도 프리즘을 쓰는 사람들이 답정 너였어요, 다. 그쵸? 이게 평행우주에는 나가 불행하면 그냥 지금의 내가 잘 선택한 거고, 걔가 뭐 잘 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자기가 합리화를 해버리죠. 사실 그냥 의미 없는 일이긴 해요. 감정 소모만 있을 뿐이고, 저도 프리즘을 별로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평행우주의 나는 나일까요? 타인일까요? 왜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프리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평행우주에 있는 나잖아요. 어쨌든 평행우주에 존재하는 나도 난데 왜 비교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걸까요? 굉장히 이 책에 있는 주인공들은 그 평행우주에는 나하고 굉장히 뭐랄까 대결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쵸. 요 소설에서도 나라기보다는 타인처럼 여겨지죠? 음, 그쵸. 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세계에 나하고 닮아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소설에서도 유독 그 평행우주에는 나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대결하려는 것 같아서 그 지금 현재에 있는 타인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행우주에 있는 내가 더 대결 대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가 내린 선택에 대한 뭐 후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죄책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이
다 투영되는 게 그 평행 우주에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타인보다 평행 우주에는 나를 조금 더 감정적으로 질투의 대상이 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 내린 선택에 대한 후회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 소설이 약간 나비 효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작은 산소 입자조차도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지금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평행우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다면은 완벽히 내가 자유의지로 내린 선택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자유롭게 내린 선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선택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내린 선택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모르겠다라고 하시네요. 없다에 가까운 것 같죠? 저도 없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무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죠? 혹시 어떤 의미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 의지여도 의지가 아니어도 선택을 안 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유에 가까운 선택인지 아닌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음, 뭔가 좀 근데 슬프기도 하다. 내가 마냥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없다는 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당연히 외부 조건들도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온 환경도 중요하고 선택이라는 행위만 남을 뿐 그 행위가 속의 목적만 달성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 일생은 다 정해진 하나의 물체다. 음, 뭔가 좀 슬프다. 음, 그렇구나. 선택이 그, 어떤 점이 재미있으셨어요? 제가 뭘 말했죠? 너무 많은 얘기를 제가 주저주저를 얘기해가지고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렇네요. 아, 요즘 산책님도 산책님이시네요. 그렇네요. 그럼 요즘 산책님께서 말씀하신 저 얘기가 결국 결정론인 거고, 그쵸. 다 정해져 있으면 의미가 없다. 음, 그렇다고 선택을 안 할 건 아니다. 그쵸, 맞네요. 음, 그러셨구나.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세계인데, 유만희 누나님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다 이미 결정된 세계에서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선택을 안 할 건 아니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이거 어, 그렇네요. 이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숨하고 결국 연결되지 않아요? 저는 숨도 이미 정해진 세계인 것 같았거든요. 종말이라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게 궁금했던 거였는데 결국 연결이 되네요. 역시 한 사람이 쓴 책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부분에서 또. 아,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저는 그리고 또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북다트를 해놨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택이, 그러니까 결국 나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아, 그쵸. 에피소드 전체를 관통하는 게. 그래, 어머나, 요즘 산책님은 결론이 어차피 신이 다 정해준다라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과학자 중에 종교자가 많다라는 부분으로 회귀하셨군요. 음, 어, 사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신이 다 정해주고 신이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굉장히 얘기가 쉬워집니다. 감정도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 이런 이미 결정된 세계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그래서 종교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기 때문에. 와우, 그쵸. 재밌습니다. 재밌는 대화였어요. 네, 코주비포님. 촉근 이론에 매달릴 바에는 신을 믿겠다.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굉장히 빗줄 그어 놓은 부분인데, 맞아요. 디지언트를 가속해서 학습시켜도, 우리가 20년 걸려서 학습한 부분을 얘한테 빠르게 가속해서 교육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똑같이 20년이 걸릴 거라고. 특이점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맞아요. 결국 경험이 제한적인 풀에서 지금 현재 우주죠. 저희가 살고 있는 풀이죠. 발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쵸. 인류가 지금 굉장히 발전한 고도의 생명체인 걸로 느껴지죠. 이게 발전한 게 아니고 어떤 특이점을 넘지 못하는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거다. 그, 그쵸. 그렇다면 끝이 정해진 것과 같아지니, 그쵸. 이미 지어진 세계가 있다고 하면 허물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종교는 절대 없어질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결정론과 허물론으로 귀결된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맞아요. 되게 그런 한계점을 이미 이 테드 창이 느낀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당신 인생 이야기라는 책 제목인가요? 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음. 아, 이것도 테드 창 얘기인가요? 아, 여기 있나? 여기 단편이 있나? 아, 여기 단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네요. 음, 아, 워홀하고 결정론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연결시켰을까? 궁금하네요. 웜홀이 존재한다면, 리뷰 영상을 올리셨구나. 네, 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책을 읽고 리뷰를 보러 갈게요. 리뷰부터 읽으면 생각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빨리 읽어보고 리뷰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읽어보고 싶어요. 재밌다. 저도 한때 이런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우주에 관련된 책을 읽고 굉장히 그 허무주의에 빠졌었거든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려지는 결론은 그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뭐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미시적인 세계로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음, 그쵸. 또 너무 또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 큰 틀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뭐든지 또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나, 대화 나눈 이 단편들이 다, 아, 그래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에세이가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건가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저희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테드 창이 왜 유명한 작가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읽은 SF 소설 중에는 가장 너무 좋았어요. 철학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었고, 그냥 가상현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유명한 소설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 요즘 산책님한테도 원탑이군요. 이 테드 창의 소설이.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왜 전 세계가 기다렸다는지 저도 알 것 같았어요. 다음 신작도 너무 읽어보고 싶고. 전 여기에 지금 접어놓고 메모해 놓은 게 수두룩 빽빽이에요. 책이 거의 너덜너덜합니다, 지금. 다른 단편들도 좀 재밌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대화를 끝내볼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요즘 산책님 오늘 대화를 통해서 다시 리뷰하고 싶으신 생각이 들으셨군요. 아, 오늘 대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화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산책님께 굉장히 뿌듯합니다. 음,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너무 좋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이게 확실히 혼자 읽을 때보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생각이 굉장히 확장됨을 느끼네요. 제가 추구하던 독서 모임이 바로 이런 생각이 확장되는 모임인데 아주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자, 그러면 저는 그 다음 달 11월 달에 또 독서 모임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책은 호미밭의 파수꾼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요? 호미밭의 파수꾼.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안 읽으셨군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요즘 산책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서 다음 독서 모임 때도 참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호밀밭의 파수꾼 같이 읽어봅시다. 호불호가 의외로 갈리는 책인가요? 그렇구나. 이게 약간 인간상을 다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기숙학교에서 쫓겨난 주인공이 방황을 하면서 있었던 3일간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수많은 인간상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장강명 작가님 책에서 이 호민밭의 파수꾼이 별로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아, 그러셨구나. 궁금하다. 저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 재밌게 읽었거든요. 한번 그러면은 다음에는 호미밭의 파수꾼을 한번 읽어보고 그쵸. 저도 군상들 묘사가 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음, 남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느껴지거나 하면 굉장히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저런 사람들이 있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읽어봐야 호불호가 왜 갈렸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 너무 그러면 감동일 것 같습니다. 요즘 산책님. 북, 그렇죠. 과제물. 이게 또 바쁘시면 조금만 앞에만 살짝 읽고 오셔도 제가 줄거리를 열심히 요약해서 오늘처럼 요약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 나누면 되니까요. 사실 안 읽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그냥 오늘처럼 인공지능 이런 얘기는 책을 읽지 않아도 본인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안 읽고 오셔도 너무 큰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네, 오늘 대화 나눠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대화 같이 나눠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러면 다음 독서 모임 때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모임 대상 도서는 제가 동영상 업로드를 할게요.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독서 모임이 있었지? 이렇게 상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11월 말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해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은 업로드 할 테니까요. 보고 싶으신 분들 다시 보셔서 대화 복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송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